사람들이 살인범을 상상할 때 보통 남자를 떠올리지만 가장 충격적인 살인 사건들 중 일부는 아무도 그런 끔찍한 일을 할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던 여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피해자만은 예외였습니다. 죽기 몇 달 전부터 카렌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여동생이 그랬다고 말해줘. 그녀가 나를 죽일 거야. 한 여성의 여동생이 흔적 없이 사라지자 의문이 커집니다. 최선을 다해 알아보려 했지만 그녀로부터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곧 전화하니 지금 방문해 보세요. 하지만 형사들이 끔찍한 발견을 하면서 그 질문들 중 일부는 답을 얻게 됩니다. 그들이 그것의 일부만 열었을 때 바로 카렌이라고 적힌 목걸이를 발견합니다. 그들은 카렌 파이스를 찾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책임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낯선 사람도, 침입자도, 폭력적인 전 남자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 DNA를 공유하는 여성입니다. 카렌 파이스가 스스로 만들어온 조용한 삶은 2021년 5월 말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저 여성, 그녀의 하나뿐인 자매인 데보라 패튼의 손에 의해 끝났습니다. 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무너지고 치명적으로 변했는지 알아봅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너이고 이번 여성 범죄자들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플로리다 캐럴우드. 이번 주 여성 범죄자인 데보라 파이스 패튼을 만나는 곳입니다. 1953년 9월에 태어난 데보라는 평생 대부분을 캐롤 우드와 그 주변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보라 가족도 오랫동안 그곳에 있었고 여동생 캐런 파이스도 그중 한 명입니다. 카렌은 데보라의 유일한 여동생이지만 카렌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충직하고 관대하며 가족과 친구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곁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카렌과 데보라는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2010년쯤 카렌은 데보라가 캐롤우드의 자신의 방 2개짜리 집에 같이 살도록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고 해서 그들의 관계가 마법처럼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소원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 카렌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불안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 집 안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1년 5월 30일 카렌의 친구들은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실에 그녀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카렌은 항상 전화를 받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갑자기 연락을 끊자 친구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소식이 없자 모두 매우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화하거나 직접 찾아갔어요. 21일 토요일 이후 22일에는 그녀가 데비와 켈리의 집에 갔을 거예요. 데비가 아파서 그녀가 저에게 전화해 데비 소식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저는 데비를 한동안 못 봤어요. 그리고 데비가 괜찮은지 모든 게 잘 되고 있는지 알려주기로 했는데 저는 그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었죠. 우리가 카렌에게 계속 문자를 보냈지만 머리카락 관련 문자에도 답이 없었어요. 특히 밖에 나갔다는 답장만 왔을 때 정말 불안했어요. 카렌의 친구들은 걱정돼 그녀의 집에 갔어요. 집엔 카렌의 차만 있었고 카렌은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들은 5월 29일 카렌의 집에 출동해 카렌의 자매인 데보라 패튼과 대화했어요. 데보라는 카렌의 위치를 모르고 마지막으로 카렌을 보거나 통화한 때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안관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카렌의 가방, 지갑, 그리고 그녀의 차까지 모두 집에 그대로 있었거든요. 보안관들은 다음 날 집으로 돌아왔고 데보라는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방문 때 보안관들은 뒷마당에 갓 파낸 듯한 흙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해요. 수사관들은 길 건너 집에 설치된 카메라의 감시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 영상에는 5월 24일 아침에 카렌 파이스가 집 밖에 약 1시간 반 동안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해요. 그 이후로 그녀는 감시 영상에서 다시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감시 영상에는 또 다른 사람이 포착됐어요. 바로 카렌의 자매인 데보라 패튼이에요. 카렌이 마지막으로 맞은편 집의 감시 영상에 포착된 5월 24일부터 보안관들이 처음 집에 출동한 5월 29일까지 며칠 동안 데보라가 감시 영상에 여러 개의 큰 검은색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해요. 그녀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모습도 영상에 담겼어요. 또한 데보라가 카렌의 차를 타고 나갔다 돌아오는 모습도 2번 포착됐어요.
형사들은 2021년 5월 30일 데보라를 면담합니다. 데보라는 자신과 카렌이 10년 가까이 함께 살았지만 거의 대화나 소통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데보라는 최근 카렌과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은 밝히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형사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수사관들은 카렌 집 수색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다시 그 새로 파인 흙더미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기 시작합니다. 60cm 정도 파내자. 그때 그들은 검은색 쓰레기 봉투와 천으로 감싸고 번지 코드와 덕트 테이프로 묶인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흑유의 냄새가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냄새는 그들의 최악의 의심을 확인시켜줍니다. 쓰레기 봉투에 쌓여있는 것은 시신이었습니다. 검시관 사무실에 따르면 목에는 카렌이라고 적힌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당국은 나중에 그 시신이 카렌 파이스임을 확인했습니다. 기억하세요. 5월 24일 이후에 감시 카메라에 집을 드나드는 모습이 찍힌 유일한 다른 사람은 카렌의 자매 데보라 패튼입니다. 수사관들은 데보라를 체포합니다. 처음에는 단지 시신 훼손 혐의로만 기소되었는데 이는 2급 중범죄입니다. 그 상태는 카렌의 부검이 진행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힐스버러 카운티 수석 검시관은 카렌이 가슴에 총상을 입어 사망했다고 확인하고 검시관 사무실은 카렌의 죽음을 타살로 판정합니다. 데보라 패튼은 이제 총기를 사용한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흥미로운 점은 체포 보고서에 범행 동기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데보라 패튼으로 하여금 자신의 자매를 살해하고 뒷마당에 시신을 묻게 했을까요? 데보라 패튼은 힐스버러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되고 그녀의 보석금은 25만 달러가 넘게 책정됩니다. 하지만 데보라의 체포 소식은 카렌 파이스의 지인들에게 전혀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에 따르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소원함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카렌이 사망하기 전 불길하게 느껴지는 경고를 했었다고 말합니다. 카렌은 친구들에게 내가 죽은 채 발견되면 데보라가 한 짓이야 라고 말했다. 그것이 카렌의 오랜 친구 캐시 윈쿠비 2021년에 템파베이 타임스에 밝힌 내용입니다. 그들의 보도에 따르면 카렌의 친구들은 데보라를 내쫓으라고 그녀에게 권유했지만 카렌은 데보라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두 사람은 갈등이 있었지만 계속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데보라 사건은 몇 년간 배심원 심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그녀는 재판을 받을 능력이 없다고 판정되어 주립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2025년 2월이 되자 판사는 데보라가 재판을 받을 능력이 있다고 판결하고 그녀의 배심원 재판은 2026년 초로 예정됩니다. 2026년 1월 13일 모두 진술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힐스버러 카운티 검사보 존 테리입니다. 카렌 파이스는 캐롤루드 커뮤니티의 조용한 동네에서 소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은퇴한 사람이었고 버라이즌에서 근무했던 은퇴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녀는 소수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고 정원 가꾸기를 즐겼습니다. 그녀는 자기 집 마당을 가꾸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차를 세차하는 것도 즐겼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밖에 자주 거의 늘 나와 있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녀가 살던 곳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빨간 핀 표시가 있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거기가 그녀의 집이었어요. 그곳은 방 2개인 집입니다. 그녀는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곳이 그녀의 집이었어요. 그녀가 직접 구입한 집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두 분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녀의 자매인 데보라 패튼과 함께 그곳에 살았습니다. 데보라 패튼과 카렌 파이스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한동안 데보라가 그들이 있을 때 가끔 나왔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있어도 아예 나오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데보라가 나왔을 때도 그들에게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두 자매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고 보고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카렌 파이스가 스스로 만들어낸 조용한 삶은 2021년 5월 말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바로 저기 있는 그녀의 유일한 자매 데보라 패튼의 손에 의해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뒷마당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데비는 이것을 봅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카렌이 자신의 마담을 아주 잘 관리한다는 것을. 그녀는 카렌이 레몬나무 묘목을 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데보라에게 물었더니 데보라는 그건 그 나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묘목이었고 여긴 길이가 8피트인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데비가 그녀를 직접 대면합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묻습니다. 카렌이 그 구멍에 있나요? 카렌이 그 구멍에 있나요? 그리고 데보라 패튼이 그녀를 무시하는 걸 들을 겁니다.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형사들이 수색영장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그 흙밭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듣게 될 것입니다. 카린 사건 형사들과 범죄 현장 조사관들이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도록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계속해서 파고 또 팠습니다. 그리고 약 60cm 정도 파내려갔을 때 그들은 뭔가를 느꼈다고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냄새를 맡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패의 냄새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그 아래에 시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론에서 변호인 측은 데보라가 그저 쉬운 표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그녀가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증거입니다.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서 어떤 의심도 남지 않게. 이것이 바로 검찰이 데보라 패튼에게 이 급살인 혐의를 제기하면서 스스로에게 지운 부담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과 증거로 그리고 데보라 패튼이 체포되고 기소되어 여러분 앞에 앉아있는 이유는 그들이 그녀가 카렌 파이스를 죽였다는 어떤 증거를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미스 파이스를 죽였다는 증거를 찾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녀는 2급 살인죄로 기소됐지만 카렌 파이스 사망 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여기 앉은 건 그들이 그때 뭘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들의 관점에서는 그녀를 체포하기에 충분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미스 패튼은 무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무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거도 듣지 못했습니다. 어떤 증거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증인으로부터도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무죄입니다. 이 재판 중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무죄 판결을 부탁드릴 것입니다. 배심원이 처음 듣는 증인은 카렌의 절친한 친구들, 예를 들어 팸, 넬슨 등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 있을 때 데보라가 여러분과 함께 어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곤 했나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알겠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신 적이 있었나요? 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셨나요? 저희가 집에 가면 카렌은 창문이 달린 베란다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 앉아 있었죠. 왜냐하면 그때 대부분이 담배를 피웠거든요. 담배요? 그리고 데보라가 나왔어요. 우리는 게임을 하고 술을 마셨죠. 그리고 처음에는 데보라가 나왔어요. 그녀는 항상 와인을 마셨고 우리와 함께 앉아서 게임을 했어요. 그러다가 데보라는 우리와 나와서 얘기는 했지만 더 이상 게임은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데보라가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요. 그녀는 버디라는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뒷마당에서 볼일을 보게 하려고 데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데보라는 우리를 지나가면서 전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집에 나면 데보라는 침실에서 안 나왔어요. 팸의 증언 중에 그녀는 카렌에게서 받은 몇몇 문자 메시지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다고 밝혔어요. 그 메시지들은 실제로 카렌이 보낸 것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카렌은 머리하는 걸 좋아했나요? 네, 그녀는 머리가 너무 길다고 불평했어요.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우리 집에 미용사가 와서 머리를 잘라주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린다에게 문자해서 알아보고 예약을 잡겠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예약을 잡을 수 있었나요? 네, 예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그녀에게 예약을 잡았다고 문자했어요. 그거 괜찮으세요? 그리고 목요일에 나는 패스할게 라는 답장을 받았어요.
그게 카렌이 저한테 할 말 같았나요? 카렌은 절대 그렇게 짧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항상 왜 오지 못하는지 이유를 말해줬거든요.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요. 항상 길게 설명해 줬어요. 또한 머리 자르는 건 카렌이 좋아하고 원했던 일이에요. 네, 카렌은 머리에 민감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셨나요? 네, 목요일이었고 저는 켈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가 그녀에게 아무 소식도 못 들었으니까요. 그녀는 21일 다음 토요일, 그러니까 22일에 켈리와 데비 집에 가기로 했었어요. 그녀는 데비와 켈리에게 가려고 했었죠. 데비가 아파서 그녀가 저한테 전화해 데비 소식을 알려주기로 했어요. 제가 한동안 데비를 못 봐서 데비가 괜찮은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지 못했고 그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녀에게 여러 가지로 계속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머리에 대해 문자했을 때도 그녀는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대신 패스할게 라는 답장만 왔죠. 그 답장이 저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같은 날 배심원들은 카렌의 친구 데보라 와촌의 증언도 듣습니다. 그녀의 증언에 따르면 카렌은 매우 꼼꼼한 정원사였어요. 모든 것이 항상 정돈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녀는 넓은 구역에 흙이 파헤쳐진 것을 보고 카렌이 그랬을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데보라에게 무슨 말이라도 했나요? 네, 맞아요.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는 제가 생각한 걸 말했어요. 그리고 그건 카렌이 거기 안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데보라가 당신에게 뭐라고 했나요? 그녀는 말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오므리고 머리를 아주 약간 앞뒤로 흔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녀는 그냥 입술을 오므리고 저렇게 했어요. 좋아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그 전에 제가 그녀에게 카렌이 어디 있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을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모르겠어요 라고 말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녀에게 카렌이 어디 있냐고 물었고 그녀의 대답은 모른다는 것이었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흙이 덮인 곳을 보고 당신은 그녀를 추궁하며 카렌이 여기에 있다고 말했죠. 제가 카렌이 안에 있죠? 라고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녀가 당신에게 별로 반응하지 않은 거죠?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카렌의 친구들 이야기를 들은 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한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여러 증인을 소환합니다. 그들의 증언은 퍼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사람은 힐스버러 카운티 보안관실의 데니얼 진탁 부보안관입니다. 빈마당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빈마당은 한가운데 흙이 있는 것을 제외하면 아주 깨끗했습니다. 이건 검찰 측 증거물 10-9-10-B입니다. B. 그 흙더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패티니안과 다른 대화도 나누셨나요? 네, 사실 저는 그녀에게 그 흙더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왜 그 흙더미가 있었는지 설명했나요? 네, 그녀가 직접 거기에 나무를 심었는데 그녀의 여동생이 울타리에서 울타리까지 잔디가 있길 원해서 그 나무를 뽑았다고 했어요. 법의관에 따르면 카렌은 오른쪽 가슴에 총상을 입었지만 총이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되었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상처는 오른쪽 가슴의 근육을 관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갈비뼈 사이를 지나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 상처는 폐를 관통한 후 신장이 있는 신낭으로 들어가고 신장과 폐 동맥을 관통합니다. 그리고 나서 상처는 계속 뒤쪽으로 진행되어 척추를 관통합니다. 그리고 그 부위는 대략 흉추 8번, 9번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부위에서 척수를 관통하고 척추 자체도 관통한 다음 등 뒤로 빠져나갑니다. 그렇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나요? 정말 치명적인 부상이었습니다. 네. 많은 장기에 손상이 간 것 같아요. 주요 장기에 손상이 있고 오른쪽 폐가 무너졌으며 신장이 관통돼 더 이상 정상적으로 펌프질할 수 없게 됐어요. 이게 바로 치명상이었나요? 이런 상처는 보통 몇 초에서 몇 분 안에 사망하게 돼요. 근접 접촉의 증거는 없었어요. 보통 총구가 피부에 닿으면 총구 자국이 남게 되거든요. 아니면 그을음이 있거나 상처 주변에 화약 잔여물이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셔츠나 피부에서 화약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작은 화약 입자가 피부에 박혀서 생기는 작은 찰과상인 점상상도 없었어요. 저도 그런 건 보지 못했으니
접촉성 상처는 아니었어요. 이 증언 후 검찰은 증거 제출을 끝냈고 이제 변호인 측이 배심원에게 주장할 차례입니다. 판사님이 데보라 패튼에게 증언할 것인지 물으셨어요. 판사님은 아마 네나 아니오라는 대답만 예상하셨겠지만 데보라 패튼은 다른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변호인들과 상의하고 조언을 받아서 결정하실 기회가 있었나요? 네, 그리고 그 결정이 무엇이나요? 저는 지금 증언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지 전에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있었고 이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의 동기에 대한 추측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조사되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 모든 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예, 아니오로 대답해 주세요. 그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요. 그건 다음 기회에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죠. 하지만 저는 하나 더 물어볼게요. 그 결정을 내리도록 누군가가 당신을 강요하거나 위협한 적이 있나요? 아무도 저에게 이번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처음에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많은 증거가 그 과정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부인. 기억하시겠지만 이 사건이 처음 시작될 때 제가 담당 판사였습니다. 당시엔 재판부 판사가 아니었죠. 말씀하신 문제들은 잘 알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대화하고 질문에 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변호인 측은 별도의 입증을 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측 변론 시작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서 입증을 마치겠습니다. 제 모든 감정과 이해 제기를 듣고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검찰과 변호인 모두 입증을 마쳤습니다. 이제 양측이 저에게 최종 결론을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점은 검찰이 데보라가 왜 자매인 카렌을 죽였는지 동기를 밝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데보라가 유일한 용의자라고 볼 증거가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여기 힐스버러 카운티의 부검사입니다. 켈시 데이 검사입니다. 2021년 5월 20일 일입니다. 그날이 캐런의 친구 팸과 젠이 그녀를 집에서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본 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021년 5월 21일 그녀의 친구 데비 와촌이 마지막으로 그녀를 살아있는 모습으로 봤습니다. 카렌에게 소식이 없자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월 24일 감시 카메라 영상을 통해 카렌 파일즈가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다시 들어가고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카렌이 입고 있는 옷을 주목해주세요. 보라색 셔츠를 입은 카렌이 차고에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카렌은 잔디를 손질하러 가는데 그때도 보라색 셔츠와 밝은색 반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그녀의 시신에서 수거돼 바로 그 옷들입니다. 같은 영상에서 카렌이 허리를 숙여 잔디를 손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잔디를 꼼꼼히 관리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이런 모습은 그녀 같고 항상 밖에서 일해 이웃들도 자주 봤어요. 이 영상에는 그녀가 허리를 숙여 잔디를 손질하고 이웃의 카트가 지나갈 때 손을 흔들어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카렌이 그날 오후 12시쯤 차고로 들어가 문을 닫은 뒤 다시는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게 카렌을 집 밖에서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데보라와 이야기해보니 그들은 데보라의 태도가 항상 매우 침착했다고 설명했어요. 그녀는 카렌의 행방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실종 신고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녀는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데보라 씨는 카렌 씨를 죽이고 구덩이에 묻었기 때문에 그녀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2급 살인을 입증하기 위해 플로리다주는 첫째, 카렌 파일즈가 사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시신을 발견했어요. 양측 모두 그 시신이 카렌 파일즈의 것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두 번째로, 사망은 데보라 패튼의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카렌 파일즈는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카렌
파이즈는 집에 있을 때 가슴에 총을 맞았어요. 그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유일한 다른 사람은 데보라 패튼이었어요. 데보라 패튼이 카렌 파이즈의 가슴을 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즉각적으로 위험한 행위로 인해 카렌 파이즈가 불법적으로 살해되었고, 이는 인간 생명을 아랑곳하지 않는 극도로 비정한 상태를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데보라가 카렌의 가슴을 쏨으로써 데보라는 카렌이 살든 죽든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녀는 증거를 없애려 했고 그럴 날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총을 없애고 끝내 발견되지 않은 카렌의 휴대전화도 없앴어요. 분명히 집안도 깨끗이 치웠고요. 그리고 그녀는 아무도 찾지 못할 만큼 카렌을 완전히 없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예상하지 못했던 건 카렌이 친구들에게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카렌이 연락하지 않자 친구들이 얼마나 걱정하게 될지였어요. 비록 변호인 측이 별도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배심원들에게 의뢰인이 무죄임을 설득할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변호인 측 변호사 마리아 덩커입니다. 여러분, 배심원 여러분이 무엇이 입증되었고 무엇이 추측이며 무엇이 꾸며낸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혐의실로 돌아가면 실제로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데보라 패튼이 자매인 카렌 파이즈를 쏘아 죽였습니까? 둘째, 그 총격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그 말은 이것이 이 급살인이었나요? 구체적으로 악의 주모, 원한, 그리고 사악한 의도가 있었나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였나요? 다른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것들이 여러분이 답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카렌과 데보라가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정보를 주었어요. 데보라 패튼도 카렌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심원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다니요. 단지 서로를 좋아하지 않았던 건가요? 이게 일반적인 룸메이트 갈등이었나요?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이었나요? 무슨 일이었죠? 우린 그런 정보가 없고 그저 그들이 사이가 나빴다는 것만 알아요. 검찰은 그 사실만으로도 누군가가 이 급살인을 저지를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들은 동기를 입증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께 데보라 패튼만이 자신의 언니를 죽이고 싶어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려는 거예요. 단순히 누군가를 좋아하지 않거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만으로는 누군가가 2급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는 증거와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판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렌이 살해된 이후로 계속 저를 괴롭혀온 어떤 것입니다. 증언으로서는 이것은 허용될 수 있는 전문 증거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카렌이 말하는 소리만 계속 들리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카렌은 죽기 몇 달 전부터 반복해서 말했어요.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여동생이 그랬다고 말해줘. 그 애가 나를 죽일 거야 라고요. 우리는 이런 말을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기 힘들었죠. 우리는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그녀를 다른 곳으로 옮겨. 네가 돈을 내서라도 다른 집을 찾아줘. 아니면 네가 직접 나가 라고 말했어요. 나가. 그녀의 총이 장전되어 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 그런 일은 전혀 없었어. 우리가 친구로서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또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 소름 끼치는 말이 들리는데, 데보라 패튼은 2급 살인이 아니라 1급 살인의 유죄야. 그녀는 피해자에게 자신이 죽일 계획임을 알렸으니까. 가석방 희망이라도 있어? 난 그녀가 감옥에서 죽고 불행하길 바란다. 그녀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그녀는 자비를 받을 자격 없어. 기회만 있었다면 그녀는 아마 다른 가족들에게 했던 위협들도 실행에 옮겼을 거야.
저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죽기를 바랍니다, 판사님. 데보라 패튼이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법정에 마지막 메시지를 남깁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 결백합니다. 저는 이 판결에 항소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방금 들은 모든 것과 거짓이었던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상황을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판결이 내려졌고 이제 당신께서 형을 선고하실 것이라는 것도 이해합니다. 저는 이것에 맞서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판사님이 최종 결정하셨습니다. 저는 이 증거를 기억합니다. 이 사건이 처음 들어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당신이 이 범죄를 저지른 차갑고 계산적인 방식.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배심원들도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신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순간 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저지른 일을 보면 당신은 우리 곁을 걷는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말이죠. 제가 그 영상을 보고 당신이 아무렇지 않게 삽을 들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 여동생 시신을 묻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당신이 말할 때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러야 할 때입니다. 좋아요. 당신은 이게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남은 인생 즐기세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25년은 의무적으로 선고되며 부금 기간은 형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할 말은 그것뿐입니다. 데보라는 자신의 형량이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카렌의 친구들은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데보라 패튼은 현재 플로리다주 홈스테드에 있는 홈스테드 교정시설에서 종신형을 복역 중입니다. 에피소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 밀러이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여성 범죄자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